자, 드디어 정적분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제 정적분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정적분 활용만 남았는데, 그것도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거의 정적분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자, 정적분의 마지막 시간인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수학2와 이 정적분 내용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고, 다만 연산만 좀 복잡해지는 이런 꼴이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 수학2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게 돼.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를. 자, 뭐냐면은, 우리가 A부터 B까지 F, T, DT 해가지고, 이 정적분의 정의를 수학2에서는 뭐냐, 요 부정적분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분, 되겠어? 이 부정적분의 정적분, 이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수학2에서는 변화량이라고 그냥 정의했고, 그치? 얘를 어떤 특별한 과정에서 수학투에서 한번 증명해 본 적이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선생님 그거 증명하면서도, 이게 그냥 단순히 연산에서 나온 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하면 더 좋겠지만 몰라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는 이 정적분을 지금껏 어떻게 연산했었냐 하면은,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은, y는, fx, t로 했는데, x. y는 fx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의미를 어떻게 봤냐? fx, dx. 얘가, 여기서 이런 직사각형을 그렸었지? 이런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이 fx의 의미가 바로 이 직사각형의 높이의 의미를 갖게 된다. 물론, fx가 양수일 때만 그렇게 됐었고, 저 dx, 이 dx가, 자, 이 직사각형의, 밑변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해서, 이 fx, dx는 결과적으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쌓아나간다라고 했었지. 인테그랄이 바로 누적시킨다의 의미였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이 직사각형을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쌓아나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x축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의미한다 라고 했었는데, 선생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는 얘기를 설명을 자세히는 안 했었다고. 그냥 얘가 그러니까 그냥 암기해줘라.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정적분을 바라봐야지 문제가 쉬워진다. 그렇지? 적분을 바라봐야지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드디어 지금 얘기하게 되는 거야. 이랬던 이유를 갖다가. 되겠니?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보려고 그래. 자, 그럼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그렇죠.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좋아. 이거는. 그렇지?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선생님 몰라도 좋다. 하지만, 자, 이제 얘가 왜 이런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지? 가능하면 선생님과 동일하게 증명할 수도 있는 게 좋아. 자, 되겠죠? 그래서 그놈을 다루게 될 텐데 이름하여 누구냐 하면은 구분구적입니다. 구분구적이라는 말이야. 구분구적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냥 잘게 잘라서 누적시킨다 이런 의미야.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교재하고 똑같이 그림을 그려볼까? 자, 지금 y는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 y는 fx가 있는데, 수학자들이 최초에 이 구분구적에 의해서 적분을 탄생시켰다 보면 돼. 우리가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갖다 구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자, 여기서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갖다 구할 때, 야,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쪼개보자. 이렇게 쪼개보자. 이런 식으로 같은 간격으로 쪼개보자 라고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그려보자. 됐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이때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높이는 자, 요 함수값 y좌표들, 요 y좌표들을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치? 그러면 그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x좌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맨 처음 출발하는 요 첫 구간의 x좌표를 x0라고 하고, 요
첫 번째 등장하는 요거 맨 처음은 x0, 첫 번째 등장하는 이놈을 x1이라고, 얘를 x2라고, 얘를 x3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 지금 얘를 쪼갤 때 몇 등분한 거냐면 얘를 갖다가 몇 등분할까? 그냥 n 등분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몇 등분인지 모르니까 n 등분을 해보자. 그러면 이것은 요 마지막 x 좌표는 x의 n번째 좌표가 될 테니까 xn이 될 것이고, 이놈은 xn-를 이게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자, 이놈의 넓이를 갖다가 구할 건데, 이놈의 넓이를 갖다가 이렇게 구할 건데, 자, 이놈의 넓이를 어떻게 할까 봤더니 이제 높이는 해결됐으니까 가로의 길이가 필요한데, 이 가로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이 직사각형을 등분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등분된 요 간격을 델타 x라고 한다고. 델타 x. 얘를 갖다 델타 x라고 했어. 그러니까 x의 변화량이지, 보신 것처럼 요 간격만큼 x가 변화하고 있잖아. 여기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더니 x1 나오고, 또 여기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더니 x2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그 등분된 간격을 델타 x라고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요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은, 요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은,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높이부터, 자,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fx1 곱하기 델타 x, 가로 곱하기 세로. 그치? 이게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고,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갖다 보면은 fx2 곱하기 델타 x.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구해본 거야. 자, fx3 곱하기 델타 x.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어디까지? n개 있으니까 fxn 곱하기 델타 x. 그치?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다 이제 더해보자고. 더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한 거야, 수학자들이. 그치? 그러니까 그걸 써본다면은 fx1 델타 x 더하기 fx2 델타 x, 이렇게 해서 fxn 델타 x 해서 이것들을 다 더해보면은 우리가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이걸 갖다가 간만 보니까 이걸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겠네. 얘를 갖다가 첫 번째 항, 얘를 갖다 두 번째 항, 얘를 갖다 n번째 항이라고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누구야? 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니까, 자, 만약 k번째 항이 있다 본다면 fxk가 될 거 아니니? 거기다가 델타 x는 변함이 없고, 이것들을 갖다가 1항부터 n항까지 누적시킨 거니까 요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를 의미하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요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것이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들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곡선의 넓이와 매우 비슷한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를 갖다가 찾게 된 거지. 그치?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을 갖다가 여기까지 이제 찾아놓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는 찾았는데,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을 찾았는데 이 새끼를 어떻게 곡선의 넓이로 바꿀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지. 근데 가만 보니까 자,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A고 여기 B인데 선생님이 2등분만 해봤어. 2등분만. 그러니까 n등분하는데 2등분만 해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직사각형이 튀어나오겠지. 그럼 보신 것처럼 어때? 여기 부분에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과 넓이를 비교해보면 이 부분이 오차가 생긴다는 거야. 그치? 유사하긴 한데 오차가 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옆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야, 2등분 하지 말고 한번 4등분을 우리가 한번 해볼래? 4등분을 이렇게 4등분을 해볼래? 봤더니 그럼 직사각형이 이렇게 되고 직사각형이 이렇게 되고 직사각형이 이렇게 되고 직사각형이 이렇게 되니까 어때? 오차가 막 줄어드는 거야. 그치? 되겠어? 그러면 가만 보니까 등분의 개수를 올리면 올릴수록 오차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야, 그럼 무한등분 해버리자. 그럼 무한등분하면은 이 직사각형들이 미친 듯이 다닥다닥 붙겠지. 무한등분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직사각형 하나의 선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선분들을 쌓아나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지. 맞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 지금?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와 일치해버리게 된다는 거야. 그치? 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직사각형 넓이를 찾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등분만 많이 하면 돼. 얼마나? 무한히
무한이하면 이건 선분이 될 테니까 선분들의 합은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한등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무한등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무한등분의 의미가 뭐냐? 자, 선생님 여러분 뭐라고 써놨어요? n등분. 이 n이 바로 등분된 개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무한등분이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돼? 요 n만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어떻게 되겠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그치? 요 뒤에 와야 되는 건 뭐야?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인데 이게 바로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xk 델타 x 이래 보면은 얘는 이제 완벽한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넓이들을 하나씩 구하는 게 가능해진 거야. 이런 이유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지? 여기까지 되는 건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해해 줘야 돼. 되겠어? 자, 그래서 최초에는 이제 이런 다음에 너무 좋았지. 이제 그 전까지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없었는데, 이제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 그 단점이 뭐냐 하면은, 얘를 연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리미트와 시그마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자, 누구야? 시그마. 얘를 먼저 연산해야 돼. 첫 번째. 그럼 연산하고 나면은 이 K의 관계식이 N의 관계식으로 바뀌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 연산, 이게 이제 두 번째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시그마 연산하고, 요걸 연산하면은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데, 연산이 너무 귀찮은 거야. 연산이 너무 연산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해. 이 연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멋진 방법이 없냐라고 생각을 해서 탄생시킨 것이 바로 적분의 연산이 되는 거야. 그렇지? 연산 과정을 줄여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약속했냐 하면은 자, 리미트 시그마라는 요 새끼를 합쳐서 우리 앞으로는 인테그랄이라 부르자. 그래서 이 인테그랄이 리미트의 성질과 시그마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요 K의 관계식, X좌표를 나타내는 요 K의 관계식을 우리가 X라고 그냥 치환해버린 거야. X라고. 그냥 X좌표라고 생각하고, 델타 X, 요 델타 X는 변환인데, 이게 막 무한등분되게 되면은 이 델타 X가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지. 많이 등분하니까, 간격이 막 좁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극소 변화량이라 해서 이 델타 X를 dx라고 바꾼 거야. 그리고 지금 요 그림상 본다면 구간이 어떻게 돼? A부터 B까지 해서 요 놈을 이런 식으로 정적분으로 다시 정의하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오고 나면은 더 이상 시그마 연산을 한 다음에 극한 연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바로 정적분 연산을 이용해 가지고 곡선과의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게 가능해졌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자, 이래서 지금 사실 정적분이 탄생을 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니? 되겠죠? 그치? 자, 일단 요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 되겠죠? 개념 강의가 좀 길다. 자, 좋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정리해주고, 선생님이 얘를 조금 더, 자세히 이제 키포인트를 잡아서 설명해 보도록 할 거야. 되겠니? 응? 되겠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해. 자, 이쪽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이 여긴 다 지울 거야. 되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은, 자, 지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 곡선의 넓이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 자, K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XK 한 다음에 우리가 델타 X. 이게 K번째 직사각형 넓이들인데, 걔를 갖다가 시그마. 자, 몇 개 있지? N등분 했으니까 N개 있단 말이야. 1부터 N까지. 이렇게 누적시키면은 여기까지가 바로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돼버리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오차들이 있을 테니까 그 오차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몇 등분? 무한등분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n에다가 무한대. 자, 요렇게만 달아주면 되는 거야. 요렇게만. 되겠어?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요번 교육 과정에서는 얘를 직접 연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얘를 직접 연산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지금은 이걸 연산하지 않아. 연산하라.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치? 교과서에 있으면 그때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바꿨잖아. 그럼 이제 이걸 바꿨으니까, 이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자, 요 놈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야. 정적분으로 바꿀 때 첫 번째 리미트 시그마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인테그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버린 거야. 자,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여기 인테그랄이라고 정의했어.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요 xk k의 관계식을 x로 치환하겠다는 의미야. 그래서 그 k의 관계식 x좌표를 알려주는 k의 관계식을 x라고 그냥 치환해버린다고. 그에 따라서 얘는 fx 이게 된 거고 무한등분 됐으니 이 델타 x는 dx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치? 되겠어?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자, 얘는 인테그랄이 되고 요거는 그냥 x가 되고 델타 x가 dx가 된다. 되겠니? 되겠어? 자, 요 부분이 얘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 부분이 x로 바뀌는 거고 델타 x만 dx로 바뀐다. 요거죠. 그리고 그 구간이 어떻게 되냐? a부터 b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그림상 본다면은 되겠죠? 자, 그럼 별거 없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자, 요런 식이 여러분한테 주어진 다음에 얘를 정적분으로 바꿔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 이런 문제가.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돼? 이런 거 나오면은, 리미트 시그마를 갖다가 인테그랄로 바꿔주고. 그치? 자, 그 x좌표를 나타내는 k 관계식 전체를 x라고 그냥 바꿔주고. 그리고 델타 x를 dx로 바꾸면 된다 이거야. 그치? 간단하네. 자, 근데 끝난 게 아니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정작 남은 게 무엇이냐 하면은 xk를 갖다가 어떻게 x좌표를 알려주는 k 관계식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며 요 델타 x가 dx가 된다고 했는데 델타 x는 누구이며 그 구간이 a부터 b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요 식만 갖고 이 구간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런 과정이 좀 남아있는 거야. 그치? 이제 요걸 지금 쌤하고 지금 설명을, 같이 배워보려고 그래. 되겠지? 그치? 되겠니? 그러면은, 자, 요 구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찾는지를 좀 볼 텐데, 자,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좀 나눠서 설명하려고 그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갖다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이 여기 x1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x1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니? x1은, 우리, A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A에다가 델타 X를 갖다 더한 거지. 델타 X. 이게 X1이야. 그리고 X2는 뭐가 될까? X2는 A에다 델타 X를 두 번 더한 거 아니야? 그러면 A 더하기 2 곱하기 델타 X. 이게 되겠지.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A에다가 우리가 델타 X를 세 번 더한 거니까 3 곱하기 델타 X. 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x좌표들이 이렇게 오는 거지. 자, 우리가 이 구간과 이 dx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지금 x좌표를, 나열된 x좌표를 쭉 확인하고 있어. 그치? 그럼 이걸 이용해서 구간을 확인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자, 아직 사실은 델타 x 연산이 끝난 게 아니야. 델타 x는 정확히 본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n등분한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은 b-a가 될 것이고 그걸 n등분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얘를 제대로 한번 써본다면은 우리가 자 얘는 a 더하기 델타 x는 우리가 델타 x짜리 저걸 넣어보면은 n분의 b-a가 되고 그리고 자 얘는 n분의 자 2 곱하기 b-a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얘는 a 더하기 n분의 3 곱하기 b-a 이런 식이 될 거라고. 그치? 되겠죠?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러면은 이제 요런 입장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K번째 항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A 더하기 보시면 그죠? 1이었더니 n분의 b-a에 1 곱한 거고 2였더니 여기다 2 곱한 거고 3이었더니 3 곱한 거잖아. 그럼 K라면은 n분의 3 b-a 이게 되는 거지. 아이고 K.
그치? 그래서 요식을 지금 제대로 한번 써볼 거야. 요식을 제대로 써보면은, 자, 인테그랄 하면서, 자, 요식을. 그러면은, 리미트.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만 주어져. n이 무한대로. 자, 요 의미를, 요 놈들을 좀 바꿔서, 좀 더 구체화된 놈으로 바꿔서. 이게 구체화돼야지만 우리가 x와 dx와 구간을 갖다 구하는 게 가능해지거든. 그러면은, 자, 시그마 하면서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요거 넣어주면 되겠지. m분의 자 b 마이너스 k, b 마이너스 a, k라고 할까? k를 뒤로 뺄게. 이렇게 k 이런 식으로 되겠어. 그런 다음에 델타 x 자리에 역시 우리가 델타 x는 누구야? 델타 x는 요거잖아. m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괜찮니? 그치?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우리가 저 그림이 없고, 자, 여기 얘만 갖고 쌤이 한번 얘를 만들어 볼게. 그럼 그 만드는 과정이 어렵냐?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첫 번째, 뭐 해주면 되냐? xk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k 관계식 쭉 나열돼 있잖아. 그치? xk만 찾으면 된다고. xk만. 왜 중괄호 써놨지? xk만 찾으면 돼. 그럼 보신 것처럼 요게 xk잖아. 요게 xk인데, 자, 그놈은 a 플러스 m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이게 바로 k번째 x좌표를 나타내고 있는 놈이야.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x좌표를 갖다 찾아야 되는 거지. 첫 번째 x좌표를. 그치? 자,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사실 여기가 1부터가 아니고 뭐 0부터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거든. 첫 번째 x좌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0으로 바꿔볼게. 원래 정확한 의미는 이거야. 선생님 설명을 위해서 k의 직사각형이 있다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정확한 의미는 사실 요겁니다. 정확한 의미는 사실 요거야. 그래서 0번째 이렇게 나왔다고 볼게. 0번째로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어떻게 하냐? 첫 번째 x좌표를 찾기 위해서 간단해. 자, 첫 번째가 x0잖아. 여기다 0 넣어주면 돼. x0. 그러면은 넣어주니까 a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 맨 처음 x좌표 그리고 첫 번째 x좌표 x1을 보면은, 자, 우리가 넣어준다면은 a 더하기 m분의 b-a 이게 될 것이고, 하나 더 넣어보면은 a 더하기 m분의 b-a 곱하기 2 이게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x좌표는 xn이니까 a 더하기 우리가 m분의 b-a 곱하기 n 이게 되겠지. 되겠니? 응?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가 바꿀 텐데 맨 첫 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a부터 출발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뭐 해야 되냐? 이놈은 이미 xk라고 x로 치환할 준비가 끝난 거니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냐 하면은 dx를 찾아야 되는데, 저기 보면 그냥 dx가 바로 보이지만 그냥 요 식만 갖고 얘만 갖고 dx를 찾는 방법은 별거 없어. 이게 x0고 이게 x1인데 얼마만큼 증가했냐 보면 되는 거지. 얼마만큼 증가했냐 봤더니 m분의 b-a만큼 증가한 거지. 요 놈 x의 변화량이잖아. 이게 바로 dx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dx가. 왜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미 극소 변화량이 된다고. 무한대분의 상수는 거의 0이 되는 거니까. 되겠어? 이 델타 x 내지는 그걸 갖다 dx라 부른다고. 되겠어? 그치? 자, 그래서 dx 찾아낸 거고. 되겠어?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씩 계속 변하고 있지. 그럼 이게 연속되는데 마지막 x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갖다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을 때 우리가 뭘 해주냐 하면은 선생님이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맨 앞에 n이 있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 연산을 여기서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 연산인데 이건 상수고 여기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씌웠다고 보고 연산해 보면은 요런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m분의 n이니까.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1차 1차니까 최고차 개수비 극한값이니까 연산해 보면은 a 더하기 b-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워주면은 얘가 바로 b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 요 놈을 이제 다 찾았잖아. 첫 번째 x좌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x좌표 그리고 dx로 찾았으니까 이 놈을 이렇게 이제 치환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이라고 써주고, 자, 첫 출발이 A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이 B에서 도착하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런 다음에 누가 X야? 이 덩어리가 바로 X인 거니까 그걸 X로 치환하는 거야. 이렇게 X로 치환.
그리고 n분의 b-a가 바로 dx가 되니까 저놈이 바로 dx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되겠니? 그치? 자, 그래서 요 과정에 의해서 이걸 해줘야 돼. 되겠어? 되겠지? 자, 이게 좀 내용이 어려워서 선생님이 내용을 좀 끊어서 조금 하려고 그래. 이해해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 여기까지 내용을 갖다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치? 자, 얘를 갖다 이 흐름만 정확히 이해하도록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그치? 그런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내용을 좀 더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거야. 알겠지? 내용이 너무 지금 복잡하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 되겠지? 됐어? 응? 됐니? 응? 됐어?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여기서 강의를 잠깐 끊을 거야. 알겠지? 자, 끊고 나서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옆 강의를 다시 들으면 돼. 되겠지? 자, 끕니다.